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관성이 없는 사주, 여자분 을묘일주의 사주에서 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자가 끊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왜 통제가 불가능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일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간이 어쨌든 물상적으로 표현하면 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걸 을목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꽃을 설명을 할 때 아시다시피 그 꽃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자라지 않게끔 뭐 철조망 같은 거, 지리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꽃을 더 이상 자라지 않게끔 하는 서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관이라 그래요. 관성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그 남자나 아니면 배우자, 뭐 직장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꽃은 그런 역할을 하는 관성이 사주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꽃은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는데 사주에 자기하고 똑같은 그것도 지지 뿌리에 목의 기운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꽃이라서 강하기도 하지만 옆으로 자유분방하게 퍼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청룡쿨 같은 그런 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확장을 했을 때 더더욱 관의 기운이, 제어하는 기운이 이런 확장을 막아줘야 되는 게 사실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오히려 이렇게 하늘에 이걸 더 자라게, 더 빠르게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태양이 존재하고요. 이 태양의 형태가 밑에 열기까지도, 뿌리까지도 단단하기 때문에 이 화의 기운이 매우 확장시키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일단 관이 없다. 특히 여자 사주에 관이 없다라고 하면 남편이 없다.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가 어렵다. 해도 실패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무관 사주에다가 이 꽃, 그러면 사주에 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관을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럴 때는 이 꽃이 성장을 하고 확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된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사주 분석을 통해서 꼭 나무다 했을 때 금을 남편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없지만 결혼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주를 많이 풀이하다 보면 또 물상적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판단법에서는 이 사주는 토를 남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우자의 어떤 글자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규율, 규칙, 자기를 제어하는 거, 절제하는 기운이 금이었기 때문에 화를 보고 무한히 자유롭게 프리하게 발산하는 기운으로 해서 토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남자로 향한다, 배우자로 향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을목이라는 글자가 뿌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뭐 나무의 기운과 그 다음에 이 토도 해묘미의 어떤 기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전부 뿌리가 다 연결성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의 흙은 편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상관생재를 해서 재성이 기본적으로 되게 많으면 남자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자도 어떤 친구도 되게 많을 수 있다. 외도도 많이 이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부모로 봤을 때는 이 재물이라든가 어떤 삶의 어떤 형태에서의 뿌리라든가, 왜냐하면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가 토고,
그 다음에 토가 자기 가정도 되지만 남편도 되고 부모도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열하지 않습니까? 조열한 땅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남편한테 안착을 한다든가 부모한테 안착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이 보면 여기를 벗어나려고 일찍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다든가 자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결국은 여기 뒤에 무토 같은 경우를 뭐 정제 같은 경우를 우리가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운에서는 목국토 해서 토를 약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존중을 하기보다는 밑에 인묘의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가까이 두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토 입장에서는 상당히 알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떠날 수 없는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 무토의 남편 입장에서도 상당히 힘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비경급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나의 기운이 일단 강한 기운, 그 다음에 나를 제어하는 기운인 관성이 없어. 결여돼서 그러면서 내 자유로움이 훨씬 많고, 그게 토로 이어졌으니까 다른 남자를 결혼을 했지만 외도를 하는 이런 기운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수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상당히 만족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관성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겠죠. 예. 그래서 자기의 현실이 힘들다. 나를 왜 못 알아두느냐?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서비스에 종사하는 남자친구를 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얽매이는 걸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프리하게 기본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는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오히려 프리하게 기본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한테는 가장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 사주는 관성이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관성이 없는 데다가 자기 자유로움이 발달된 사주,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이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통제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그런 사주라고 한번 볼 수 있고요. 관성이 없고 상관과 재성이 강할 때는 사랑도 내 방식대로 하려는 욕구가 매우 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